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브 영어, 하이브 과학 최재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기말고사 봤죠? 기말고사에서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을까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시험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보통 다 알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중학교 때는 문법을 딱 하나만 정해놓고 딱 한 개만 정해놓습니다. 뭐 관계사면 관계사, 수동태면 수동태, 능동태면 능동태, 뭐 부정사면 부정사, 시제면 시제 이렇게 딱 한 가지만 정해놓고 이 한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만 물어봤다면 예를 들면 뭐 용법을 묻는다던가 이게 명사적으로 쓰였니, 부사 형태로 쓰였니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용법을 좀 물어보는 문제가 중학교 때 나왔다면 고등학교 때는 뭐냐면 아주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한 문장에 수동태, 투부정사, 현재 완료, 단수, 복수 그리고 뭐 시제까지 이렇게 네, 그래서 뭐 현재 완료랑 시제는 비슷비슷하지만 어쨌든 PP가 들어가는 이제 문법적인 요소가 좀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는 문장이 길이가 요만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요만해집니다. 이제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지문이 길이가 요만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문장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때는 학교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문법 그런 요소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문법 문제를 풀어왔어요. 3년 내내. 그죠?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풀었다면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한 5년 내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한 문장에 문법적 요소가 6개씩 들어가 있는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멘붕이 오죠. 우리 중학교에서는 저기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용법을 묻는 것도 아니고 여기 투부정사 들어가고 여긴 또 수동태네? 여긴 또 관계대명사가 또 들어가 있네? 이런 식으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해줘도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칠판 앞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잖아요. 분석을 해줘도 머리가 팽팽 도는 거예요. 머리가 팽팽 돌아요. 정말. 고등학교 때는 보통 전교에서 뭐 나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을 다 올백을 맞았어. 뭐 98점, 많이 틀려봐야 뭐 96점, 뭐 이 정도야. 이렇게 어깨에 뽕이 빡 들어갔던 친구들도 고등학교에 가면 좌르르 무너지는 게 고등학교입니다.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내신이 좀 치열하다는 그런 학교들, 이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하죠.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그쪽에 오니까요. 그리고 이과 성향을 가졌는지 문과 성향을 가졌는지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중학교 때 8, 90점, 100점까지 맞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가면 40점 나올 때도 있고요. 50점이 나올 때도 있고 진짜 못 본 친구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못 본 친구들은 30점대도 나와요. 근데 그런 이유가 다 문제 형태가 문장의 길이부터 그 압박감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문장의 길이도 길이지만 난이도 자체도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중학교 때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문이 얘들아 나는 셀카를 딱 찍었네. 자, 우리 셀카를 잘 찍는 방법, 그리고 셀카를 어디서 찍으면 좋고 어디서 찍지 말아야 하고, 자, 얘들아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까? 뭐 아니면 뭐 얘들아 짜장면은 있잖아, 중국에서 나온 그런 음식이야. 그리고 한국은 김치가 있어.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재미있는 이제 뭐 다소 재미있다 못해 오히려 좀 흥미가 좀 감소되는 그런 유형의 지문들까지 이제 학교 시험 범위입니다. 좀 쉽죠. 좀 재미없기도 하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면요, 이제 뉴턴의 원리가 나오고요, 뭐 사회적인 문제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EBS 교재를 쓰게 되니까. EBS 교재 같은 경우는 배경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역사, 뭐 과학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경제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는 뭐 뉴턴 이론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역사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옛날 배우들, 옛날 배우들은 원래는 한 곳에서 유랑하지 않고, 원래는 유랑극단이 아니었는데 한 곳에서 머물면서 공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제 유랑극단이 되어서 지역을 옮기면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사람의 심리 관계,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압박감을 받았다면 신경회로에서 이러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요러요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 지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얘들아 셀카 찍자, 셀카 어떻게 하면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 뭐 요런 지문만 다루다가 갑자기 뉴턴 나오죠. 신경회로 나오죠. 과학의 이론 나오죠. 역사적인 이론 나오죠. 막 이러면은 애들 막 머리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의 압박도 있는데 그 내용의 압박도 있는데 웃긴 거는 이제 보통의 고등학교에서 쓰는 지문들이 다들 그겁니다. EBS 교재를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모의고사 지문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 특히나 EBS 같은 경우는 해외 저널이라던가 해외 뭐 논문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글을 따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거기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태양계에 대해서 그런 지문이 나왔어요. 그런 지문이 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태양계의 원리를 논문이 한 8장, 9장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거를 요만한 지문으로 함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간중간 부분에서 내용을 따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는 이만큼에서 요만큼 그 정도 길이었던 글이 이만큼으로 함축이 됩니다. 이해 가능하시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그런 게 고등학교 시험에 나와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장의 하나하나 다 구성 요소 다 이해해야 되죠. 거기다가 단어도 외워야 되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아요. 네, 정말 고문에 가깝죠. 사실은. 아이들이 지문을 봐도 해석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엄마 나 해석을 봤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분석해 주셨는데 나 이 지문이 이해가 안 가. 도저히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선생님은 열정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본문 분석 하나하나 다 해주셨고 단어도 다 했는데 어머 세상에 이 지문 내용이 이해가 안 가. 왜냐면 이 친구들한테 배경 지식이 없거든요. 갑자기 뉴턴 나오고 갑자기 옛날 중국의 유랑극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아이들이 유랑극단에 대해서 언제 배웠으면 뭐 신경회로에 관해서 거기다가 이 친구가 문과 성향이에요. 문과 성향이라서 소설밖에 안 읽었어요. 그러면 뇌회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교나 학원이나 뭐 과외 선생님이나 열심히 가르쳐줘도 우리 아이들이 이해가 전반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EBS 지문을 할 때는 선생님이 그냥 지문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배경에 대한 지식을 좀 같이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해안이 좀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고등부들을 수업을 할 때 지문이 하나가 이제 주제에 대한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가 좀 미리 알고 가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야 이런 원리가 원래는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은 원인이고 이 문장은 결과야. 근데 중간에 내용이 빠져 있어. 그러면 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이 내용은 이러이러해서 요러요러한 작용이 나와서 요러요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요러한 중요한 부분이 내용이 일치냐 불일치냐 그리고 이 다음에 올 내용이 뭐냐 뭐 요런 형태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유형이 있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친구. 그리고 이제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아예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혹은 글자 그대로 다 외워버리는 친구들. 사실 학교 내신을 하기에는 가장 이 세 번째 친구가 가장 성적 향상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보기만 하면 다 외워버리거든요. 예, 글자 그대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주어진 대로 외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성적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그래야만 서술형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특히나 저희 이쪽 수원 지역에서 그러니까 효원고의 경우는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원래 원문을 살짝 바꿔서 다른 문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지로 내시기도 하고 그거를 서술형으로 내시기도 합니다. 각자 이제 지문이 한 25개에서 한 50개 정도까지 나온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지문이 50개가 나와요. 뭐 모의고사 포함하고 뭐 학교 교과서 포함하고 올림포스라던가 뭐 수능 특강이라던가 이런 EBS 교재들 부교재들 다 포함해서 한 50개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50개 다 바꿔요. 문장을 다 바꿉니다. 그렇다고 한 부분만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한 두세 부분씩 바꿔요. 단어는 기본적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문장까지 다시 새로 구성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야 너는 이거 풀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효원고 친구들이 그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중학생인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거나 중학생인 친구들이 만약에 나는 이과라서 이과 집중학교인 효원고를 가고 싶다. 나는 그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과 쪽으로 나는 진로를 잡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는 무조건 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1등급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야 왜냐면 학교 선생님의 그런 스타일이 그거예요. 너네 영어 다 하잖아.
잘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문장을 네가 생각해서 바꿔봐. 다시 재구성해봐. 다시 만들어봐. 단 이 조건은 다 맞춰야 돼. 그리고 문장 뜻도 똑같아야 돼. 요런 스타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서술형이 많이 나오고요. 서술형이 정말 괴랄하게 나와요. 서술형이 그냥 틀린 거 고르고 그냥 틀린 거 제대로 쓰고 그런 식이 아니고 왜 틀렸는지까지 써야 돼요. 이게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는지 쓰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쓰고 고치고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까지 써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고등부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그거예요. 아이한테 문법을 하나하나 투부정사가 뭐다, 뭐 부정사가 뭐다, 뭐 동명사가 뭐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너네 암기해왔지? 자, 암기해온 걸 기반으로 내가 기출문제를 나올 만한 거를 뽑아줄 거야. 그리고 이 단어는 이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내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 돼. 암기해. 그리고 시험 보고 그리고 예상문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예상문제를 풀어서 틀려오면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랑 좀 많이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중학교 때에 있는 중학교 때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랑 고등학교 때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약간 좀 괴리감을 좀 느껴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다 알려줬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선생님 이거 암기를 해와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는 영역이 좀 더 많죠. 더 많기 때문에 고등부 선생님의 역할은 시험 문제를 족집게처럼 하나하나씩 뽑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잘 만들어서 아이들을 대비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암기는 아이들의 영역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특히나 제 반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지문이 25개예요. 그러면 그 25개 한 문제당 기본으로 8, 90문제씩은 풀려요. 그럼 그게 25개가 반복이 되면 거의 한 800문제? 서술형까지 포함하면 더 될 겁니다. 그 정도의 난이도의 그 정도 양의 문제를 다 풀립니다. 저는 이제 다 자료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다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다 풀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은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문마다 이런 문장, 요만한 문장에서 한 2-3문장 정도는 다른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문법이 많이 들어가거나 좀 어렵거나 그런 문장들은 제가 나름대로 다 문장을 바꿔서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훈련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이들이 많이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첫 시험 봤을 때 진짜 저 처음 1년은 정말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공부를 좀 멀리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약간 좀 멀리 하고 이제 아주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래도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하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의 커트라인은 50점대 잡아요. 커트라인이 평균이 50점대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이 친구들이 평균이 90점 나왔으면 좋겠다, 평균이 100점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시는 게 아니라 너네 변별력, 너네가 이렇게 해도 잘할까? 이렇게 그래서 평균을 50점대로 맞춰놓고 그 난이도로 문제를 내십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1학기 중간고사 다르고 기말고사 다르고 2학기 중간고사 다르고 2학기 기말고사 다르고 또 3학년 올라가면 또 다르고 그래요. 요거를 좀 점수를 좀 상위권으로 해서 나는 정말 상위권으로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고등학교 때 딱 들어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공부를 다 해놔야 돼요. 한 2-3년은 땡겨서 해놓으셔야 돼요. 보통 다 이제 그러시죠.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선행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신이 치열한 학교에서는 버티기 힘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경쟁자는 많고 그만큼 실력이 있는 친구도 많은데 거기에 껴서 상위권에서 있으려면 상위권을 차지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이 막 올라온 친구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는 진짜 최상위권이었어.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고등학교에 와서 무너졌을까? 이런 친구들 있죠. 아니면 정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무너졌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공부하는 스타일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미리 대비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가 돼서 그래도 이제 나는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험을 봤는데 무너진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내신에 반영하는 비율이 다 달라요. 왜냐면 아이들의 첫 시험을 첫 1년을 다 배려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렇죠. 내신 그 수시 제도에서도 다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지만 1학년 때는 조금 덜 반영을 하죠. 가장 중요한 건 3학년 때고요. 뭐 불변의 진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되 대신에 어느 문장이 딱 나와도 내가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다. 요거 다른 문법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실력은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내신 대비하고 시험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쁠 겁니다. 못하니까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세요. 미리미리 공부해놓고 미리미리 암기 다 해놓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는 중학교 때 암기만 하면 됐었잖아요. 중학교 때는 암기만 하면 됐었는데 고등학교 되면 암기는 진짜 기본이에요. 암기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단어와 응용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절대 60점 이상으로 못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아직 만회의 기회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꼭 수시가 아니더라도 정시라는 방향도 있습니다. 정시도 사실 활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예요. 수시보다 덜 힘들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재수생들이랑 많이 경쟁을 해야 되고 현역들이랑 고3 현역들이랑 많이 경쟁을 해야 돼서 더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무슨 과를 선택을 하느냐, 어떠한 학교를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정시든 수시든 좀 선택하셔서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브 영어, 하이브 과학 최재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